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입양아동 관련 발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사전 위탁 제도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지만요. 전국 입양단체들은 청와대가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도 발표했는데요. 1년간 2회 이상 신고 시 즉시 분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애들 자꾸 이딴 식으로 다시 얘한테 손대면 손대다니. 내가? 네가 그렇게 얘기했어? 끝까지 책임질 거 아니면 어줍지 않게 참겨 말라고. 개 한 마리는 키워봤나 몰라. 그래 뭐 그렇게 눈에 밟히면 1억? 한 1억에 사가던가. 뭐 가진 것도 없어서 줄 것도 없어. 대신 네 옆에 있을게. 지켜줄게. 나도 지켜줄게요. 네, 아동학대 사건을 다룬 영화 미스백이었습니다. 지난주 세상에 나온 지 16개월 만에 학대로 목숨을 잃은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정인이가 상습적 학대에 노출됐던 정황은 오늘 공개된 검찰의 공소장에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 따르면 폭행은 대부분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인이가 꽉 찬 한 살이 된 지난 6월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이미 쇄골이 부러져 깁스를 하고 있던 정인이를 강하게 밀쳐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걔를 이렇게 탁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쾅 하면서 딱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하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장식한다는 말이 야 너는 기저귀 갈아주는 데 좋냐? 쇄골 깁스를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미니까 여기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지난 9월 뒷머리를 가격해 호두부에 약 7cm의 골절이 생깁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거칠게 밀어서 부딪히는 영상도 공개가 됐었죠. 지난 10월에는 겨드랑이, 머리, 배 등 다리에 폭행을 가해서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손상됐습니다. 야! 이렇게 큰 소리도 못 쳐요. 웃지도 못해요. 울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얘는 잘 울지도 않는 애라고 그랬어요. 울면 아프니까 못 울 정도로 지속적으로 학대를 신체 학대를 받아왔다는 얘기예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이른바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참고로요, 앞으로 여정회에서는 이 사건의 명칭을 전체 맥락에 저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피해자의 이름을 포함하지 않은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그동안 자녀 체벌의 근거로 여겨진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통상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할 때 5분 안팎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는데요.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제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개된 발언은 이 한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평소에 비해서 다소 무겁고 어두운 표정으로 모두 발언 없이 이렇게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평소 인권 문제, 특히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큰 관심을 기울였던 문 대통령이기에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불거진 논란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아동학대 해법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입양 취소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그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또 바꾼다든지.
입양 아동을 바꾼다. 자,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회견 3시간 만에 문자 공지를 통해 입양 확정 전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 위탁 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파양을 언급한 게 아니란 뜻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동을 그 대상으로 해서 뭐 반품이라는 이제 너무 이제 심한 표현이 나왔는데 취지가 상당히 왜곡됐다라고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통령님 의도라든지 아니 머릿속에 아동 반품이라는 그 의식 자체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한 제 사전 위탁 보호 제도를 설명을 드릴 때 그래서 아이를 위한 제도다. 여당인 민주당도 함께 수습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의 진의가 왜곡됐다며 청와대가 설명한 사전 위탁 제도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사전 위탁 제도를 설명하는 것이다 하는 청와대의 설명을 믿습니다. 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청와대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현재 한국에서는 양부모의 동의 하에서만 관례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를 입양 전 필수 절차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전 위탁 제도는 양부모가 아이를 위탁받아 함께 지내본 다음에 정식 입양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정하지는 않고요.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걸 법적으로 정하자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를 시험 대상처럼 키워본다는 건 비윤리적이다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만약 지금 이 제도를 다시 법제화하려면 이 같은 우려, 즉 아이를 한번 키워본다거나 아니면 바꾸자는 식의 행태를 전면 차단해야겠죠. 꿔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전 위탁 제도는 위탁 자체가 부모가 애를 한번 키워보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 이 아동을 잘 키울 수 있는 부모인가 이렇게 관찰하고 평가하는 이런 관점이어야 된다는 거죠. 청와대와 민주당은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 사전 위탁 제도를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선진국은 위탁 기간 동안 양부모가 자격이 있는지 다각도로 조사하고 법원 승인을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입양 아동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아이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의 입장에서 부모가 부모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아무리 사전 위탁 제도를 의미한 발언이었다고 해도 아이를 바꾼다라는 표현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입양한 후에 마음이 변하면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다. 바꿔도 된다. 이 말씀에 참 분노가 생기고 말문이 막히는 입양한 제 딸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를 입양하고 난 뒤에 후회한 일 없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내 딸이기 때문에 위탁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남의 아이라는 그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정인이 사건의 본질은 입양이 아닌 아동학대입니다. 정부는 매번 부끄럽다라고 고개를 숙였지만 달라진 건 별반 없었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보면요. 아동학대 방지 추가 요청 예산 212억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왜? 저기 가면 또 집에 보내니까. 아니, 애 훈육도 정도껏 하셔야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서를 찾아간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2019년 집계된 아동학대 3만 45건 중에 무려 83.9%가 아무런 분리 조치 없이 원가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학대를 받은 피해 아동이 쉴 수 있는 쉼터는 전국에 70곳 남짓이고요. 집 빼고 갈 곳이 없는 나머지 아이들은 지금도 가출 청소년 쉼터나 보육원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즉각 분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아이들은 갈 곳이 없는 겁니다.
현장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신고 접수 후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조사의 이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15개를 조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수요를 반영하여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하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 단 한 번 신고하더라도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뒤늦은 땜질식 처방에 그치지 않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전국 입양가족연대 청와대 사전위탁 해명은 2차 가해, 복지부 피해 아동 즉시 분리 강화입니다.